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사가 떴습니다. 자, 내달 초 FDA 보안사항 논의를 위한 미팅을 개최한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감렐리주마 퍼실리티 보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FDA와의 미팅이 7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자, 저번부터 계속드린 말씀인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든 중대한 문제든 보완이 되면 승인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잠시 지체되더라도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실리티 보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FDA가 CRL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CMC, 퍼실리티 문제와 이제 비모 실사인데, 퍼실리티 문제는 머신이나 이퀴먼트 문제가 아닌 퍼실리티 문제라면 제조 설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조소 등의 이 장소에 대한 논의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예측도 결이 비슷하고요. 사측의 예측대로 사소한 퍼실리티 문제라면 보완이 쉽고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완 후 재제출 시 클래스 1으로 2달 이내에 승인 여부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모 실사의 경우에는 HLB의 데이터가 모자란 게 아니라 FDA 임상기관에서 아직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리고 비모 인스펙션을 완료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습니다. 자, 올해 초에 허가를 받은 옥타파마의 비타민 K 결핍성 응고인자 감소장애 치료제 발팍사가 그 예입니다. 심지어 이 옥타파마사의 발팍사는 HLB와 비교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비중이 다소 적은 HLB는 비모 실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자, 만약 비모 실사를 FDA에서 걸고 넘어지면 FDA 규제감독국이 공정한 기관이 아닌 미국의 도구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퍼실리티 문제만 해결되면 리보세라닙과 감렐리주맙의 병용요법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세계 암학회 권위자들의 언급처럼 걸림돌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들의 발언에도 받지 못했던 기대감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정말 사소한 퍼실리티 문제였는가 혹은 제조 설비의 문제였는가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가 되겠고, 클래스 1이라면 즉시 기대감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고 해결이 쉽다는 반증이니까. 자, 그리고 클래스 2가 나온다면 그때는 내용을 좀 훑어보고 사측의 입장을 봐야겠죠.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클래스 2라고 하더라도 맥시멈이 6개월인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미리 예단하고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을 목격한 뒤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CMC 부문 CRL은 최종적으로 FDA가 제조 공장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어떤 선도적 규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서 제약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제약 바이오에게는 일종의 관례 같은 성격이 짙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측에서도 CRL이 발행된 기업 중 90% 이상이 승인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거죠. FDA 미팅 날짜 확정만으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고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와 거래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HLB에서 매물이 많이 포진한 자리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놓은 64,500원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은 게 기대감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하고 저항벽을 깨게 될 겁니다. 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겠고, 카톡방에서는 추후 근거를 토대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는 자회사 엘레바가 NCCN에 등재를 신청한 바 있는데, 신약화가 완료 후 간암 1차 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리보세라닙 그리고 감렐리주맙 병용요법이 우선 권고 요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암학회에서 암치료 관련 권위자들의 언급이 즐비했고 치료 데이터는 명확하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선 권고 요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고, 전문의들은 항암 치료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NCCN이 권고하는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보험 등재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청신 후인
클래스 1만 나와준다면 저가 매수와 더불어서 반납했던 요 기대감이 증폭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사이트 공지사항을 보면 CMC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퍼실리티 보완을 위한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FDA와의 미팅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비모 실사보다는 퍼실리티가 주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치료제에 대한 문제는 애초에 언급된 바 없었고 퍼실리티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예단하고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미팅 내용, 보완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이너한 문제라면 기대감에 의한 수급은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자, 정보가 나온 대로 카톡방에서 빠르게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7월 2일이면 현재 시간 7월 2일이면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되기에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결과도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섣불리 예단하고 매매하지 마시고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대감 확인의 척도는 역시나 거래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자리는 64,000원, 매물이 가장 많이 포진한 64,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돌파하는지 보고 움직이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도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미팅 날짜가 확정됐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계속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카톡방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발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근거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인 거래를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여기에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입장 코드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시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